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가졌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랜리서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과 함께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중에서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만 나올 때만 해도 오전에 급등했다가 또 쭉 빠졌다가 막판에 또 다 드러났죠. 어쨌든 제 눈을 끄는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가장 큰 뉴스는 테라팹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몇 년 내 엄청난 칩의 병목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메모리, 로직, 그 다음에 패키징까지 다 하는 메가 자이언트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테슬라 테라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3년까지는 괜찮은데 3년 뒤에는 자기 계산에 따르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중간에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의 메모리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xAI의 인공지능은 타 회사 인공지능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한 차원 높다고 하는데 그 한 차원이라는 게 10배 정도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능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인텔리전스 per 기가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지능 밀도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3년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3년 뒤에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모든 메모리, 그 다음에 칩, 이 패키징이 태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각 회사들을 만나서 향후 생산 계획을 들어봤겠죠. 생산 계획을 들어보니까 맥시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업계 전체가 요구하는 거에는 택도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로봇 생산, 우주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이야기인 만큼 무게감이 굉장히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 2년 내로 이렇게 오른 주가가 다시 빠지면 어떻게 하지? 반도체 지금 잘 나가는데 1, 2년에 끝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급이 부족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도 계속 오를 태세이고요. 로직을 파운드리 하는 TSMC도 계속 단가를 올려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패키징 쪽도 즐거운 비명을 부를 것은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진짜 이 칩을 받아가지고 AI 산업을 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죽은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이크론이 진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모리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모델 S, 모델 X, 테슬라 차량을 점차 생산량을 줄이고 그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 3용으로 전환하겠다. 그게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 100만 대를 생산할 텐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우리 로봇을 생산하는 테슬라에 견줄 만한 그런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 업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하지만 모든 것의 결말은 칩입니다. 칩이 없이는 이런 것도 다 무용지물인데 3년 뒤에는 정말 병목이 생길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가 더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고요. 각 국가별 생산업체들한테 생산을 종용하는 그런 뭐 강력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테라팹의 구상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해온 진영에서는 또 약간의 허풍이 섞였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일론 머스크가 밀어붙인 거는 현실화됐다는 거를 지금 와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로켓 같은 경우도 이게 해수를 해서 재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이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도 지금 거의 현실화 단계거든요. 제가 입수한 여러 가지 정보에 따르면 발사 비용만 좀 낮추면 되는데 발사 비용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언론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이야기한 거는 오래전부터 삼성전자와 메가 계약을 맺은 그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테라팹은 또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칩 공급이 만성 부족이 될 거니까 앞으로 칩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애초 칩 가격이 오른 거는 칩으로 해낼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다는 이야기니까요. 계속 오르는 건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자원이 부족한 회사는 그 칩을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PC 한 대가 200만 원 정도면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거를 가질 수 있는 회사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진 회사 간에 물리적 격차가 커지고요. 그거는 고스란히 AI 능력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제는 칩이 희귀자원이 되니까 그걸 가진 자가 승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업 임원분이거나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경고로 이 테라팹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도체 산업 전체를 일론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는 한국이 지고 있고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대만이 지고 있는데 또 패키징은 한국, 일본 각계 격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묶어버리겠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뭐 디지털식 징기스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자동차 산업이 겪었던 일론 머스크식 태풍 이게 다가온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지면서 반도체 산업이 격변할 거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또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하고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니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큰 그림 속에 테라팹이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